온라인에서 투자금을 모으는 것을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죠.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 작년 6월에 개봉했던 영화 연평의 전. 새롭게 다시 서비스를 시작한 노바 1492. 최초의 스마트워치인 페블 스마트워치.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크라우드 펀딩이란 무엇일까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었던 저와 친구들은 크라우드 펀딩의 전문가와 인터뷰를 해보기로 결정했고,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하신 셔잡의 김진 대표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왜 했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스타트업이라는 작은 기업들이 시작해야 할 때 시드 펀딩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큰 돈 말고 작은 돈들이 필요해요. 큰 돈들이 투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작은 돈들을 많이 모을 필요가 있는데, 그 돈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크라우드 펀딩인 것 같아요. 보통 집에 돈이 많으면 부모님이 얘다 사업해라 1억 원 이렇게 줄 수 있지만 이런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크라우드 펀딩이라 하면 더 많은 대중에게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부모님이 1억, 내 친구 1억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크라우드라고 아주 작은 단위의 소액 투자를 하게 돼요. 아주 작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작은 돈들이 모이면 이 돈들이 모여서 1억이 되고 2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1억 원, 2억 원 투자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작은 돈의 소액 투자를 이끌어내서 그 돈으로 1억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이라 하면 사실 우리 편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라우드들이 돈을 내면 사실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시어머니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을 잡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따지고 하셔야 될 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라서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게 단점인 것 같고, 근데 그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회사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쉐어잡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이 서비스를 가지고 더 많이 전파해주고 알려줄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장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크라우드가 실제 주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편이 돼서 우리 회사의 서포터즈가 되어준다는 그 느낌이 전 되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생소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기업들을 믿으라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믿을 수 없는 기업들을 믿으라는 의미.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이랑 비교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데 IPO, 그러니까 상장된 회사들이 주식 거래하는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보통 어느 정도의 머처되어 있는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사실 사업 계획서만 보고도 잘 나간다, 잘 나간다 현대자동차, 잘 나간다 삼성전자, 내가 100만 원 넣어야지, 200만 원 넣어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올라오는 작은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문서를 잘 만들 수 있는 능력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리스크가 커지죠. 이게 뻥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 고민이 많죠. 그래서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처음이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 사실 주식거래소에 들어가는 IPO 거래된 상장된 회사들보다 가능성이 높은 건 리스크가 그만큼 높지만 잘 됐을 때의 배수 또는 잘 됐을 때의 투자자에게 들어오는 배당은 훨씬 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크라우드 펀딩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엔. 하지만 이게 한 바퀴 돌고 뒤 바퀴 돌면서 어떤 회사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말이 좀 되는데 투자할 만 하겠는데 라고 해서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플랫폼 자체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 추천합니다.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에 등록한 것 그것만으로 뭔가 승부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기가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는 이런 건데 투자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개인적인 관계를 충분히 활용하여서 그분들이 오 그래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크라우드 펀딩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냥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올라타는 그것 말고 그것 이외에 이 크라우드 펀딩에 탈 수 있는 투자자들을 더 많이 만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것도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진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영상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